21년도 9월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량 보존과 밀도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도 꽤 손꼽히게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별표 한 병 한 방 받고 갈까요? 자, 먼저 개수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A 대 1대 2라고 A 대 1대 C라고 되어 있어서 A와 C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빡센 것이 A의 질량은 다 주어져 있는데 B의 질량은 문자가 들어가 있고 A 또는 B의 질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남아 있는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계 반응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반응 횟수를 모르니까 건드리긴 조금 어렵고 눈대중으로 때리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놈이 0.8g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놈이 1g 남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얘가 남았다고 해도 되고 얘가 남았다고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밀도와 이제 부피를 통해서 한번 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겨울방학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전체 기체의 부피는 C의 부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특성상 골고루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C가 1리터가 있고 B가 2리터가 있어서 둘을 섞어주면은 토탈 3리터인 건 누구나 다 아시지만 혼합된 상태에서는 얘가 3리터로 바뀌고 얘도 3리터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골고루 퍼지는 성질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문제를 여는 포문은 뭐냐면 이 부분을 C의 부피로 봐야 됩니다. C의 부피.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부피가 지워지면서 C의 질량비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곱해 보시면요.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수 관계로 봤을 때 C의 지금 C의 질량이라고 안 쓰고 그냥 C의 몰수라고 쓰겠습니다. C의 몰수의 비가 생성된 C의 양이 이렇게 1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성물의 양이 1대 2가 됨을 확인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반응 횟수의 비율이 1대 2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이걸로 한계 반응물을 잡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다면은 W를 쓰게 될 텐데 2번 실험에서는 EW를 써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번 실험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A를 다 쓰게 될 거고요. 한 번 반응할 때마다 A를 1g 쓰게 된다는 것은 그 2번 실험에서는 2g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B를 다 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럼 한계 반응물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1번에서는 A를 다 쓰고 2번에서는 B를 다 씁니다. 그러면은 횟수 비율을 잘 이용하시면은 그 1번 실험에서 B는 2분의 1W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남는 양이 2분의 1W입니다. 그래서 2분의 1W가 0.8g이 되는 거고요. W를 구해보시면은 여기서 이놈이 1.6g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반응물 체크하시고 W에다가 이렇게 1.6g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0.8g 남았습니다. 그리고 2번 실험에서는 A가 1g 남은 거고요. A가 1g 남은 거고요. W에다가 1.6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실험도 입력해 보시면은 3.6g이 되는 거고요. 반응 질량비는 다 나왔어요. 반응 질량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이고요. 생성된 C의 양은 플러스 1.8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실험에서는 2배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6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반응 질량비를 활용해 보시면은 1대 0.8대 1.8인데 3번 실험에 고스란히 적용시켜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4g, 마이너스 3.2g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실험에서는 이제 A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물질의 양은 지금 B가 0.4g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4번 반응한 상황이 된 거니까 3번 실험은 반응 횟수의 B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생성된 C의 양도 이렇게 1대 2대 4가 될 거고, 질량으로 봤을 때에는 7.2g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2번 실험과 3번 실험을 비교했을 때 17, 17이 겹치는데 이렇게 24, 12x라고 남아 있잖아요. 그럼 2번에서 3번 실험으로 갈 때 2배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바로 24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구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좀 안 풀리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생성된 C의 몰수의 비율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질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몰수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부피랑 연계를 시키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기체들의 모든 부피와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지금 1번 실험과 3번 실험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은 C의 양이 4배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질이 똑같이 B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험 1번과 2번을 정리할 때에는 그 전체 부피가 2배 차이 나니까 C의 양이 2배 차이 나면은 남아있는 물질의 양도 2배 차이 난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1, 3번이랑 그 다음에 1, 2번 실험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그 조금 쉬운 방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우선 1번 실험이랑 그리고 2번 실험이랑 다음에 3번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C의 몰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1대 2대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몰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6대 12대 1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A와 B의 양을 확인해 보시면요. A와 B의 양을 확인해 보시면 우선 1번, 3번 실험 보시면은 질량이 2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몰수의 비율도 2배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이렇게 2배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바꿔드리면요. B의 몰수의 비율이랑 그리고 여기 C의 몰수의 비율은 절대로 숫자가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숫자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면은 6대 17이 나오게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B를 그냥 뭐 2B몰이라고 둘까요? 여기를 1B몰이라고 둘까요? 그 다음에 C의 양을 그냥 C몰이라고 둘까요? 여기를 4C몰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관계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C 더하기 2B 대 4C 더하기 B는 6대 17로 써주면 될 거고요. 24C 더하기 6B는 17C 더하기 17C 더하기 얼마니 이게 34B인가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7C가 28B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C는 4B만큼 되는 거니까 C와 B 사이에서
몰수의 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4대 1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C가 1몰만큼 있으면 B는 4몰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고 요 자리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B는 얼마죠? B는 아니죠. C에다가 4를 넣어야 되는군요. C에다가 4를 넣어주면은 이쪽이 4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8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B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요 자리가 2가 될 거고 요 자리가 1이 되니까 이제 딱 비율이 맞네요. 2 더하기 4는 6이 나오고요. 1 더하기 얼마니? 야이씨 여기다 8이라고 왜 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여기다 16이라고 써야 되죠? 예. 16이라고 쓰면은 1 더하기 16은 17이 나와서 잘 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도 정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EC로 해석하시면은 이 자리가 8몰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전체 합이 12몰이 나오게 되려면은 지금 남아있는 A의 양을 4몰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몰수 관계는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위에다가 메모해서 정리해 보면요. 색깔을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C는 지금 4몰 만들어진 거고 8몰 만들어진 거고 16몰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A가 1g 남아있을 때를 4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4몰이 될 거고요. 여기는 12몰이 될 거고 16몰이 될 겁니다. 일단 다 바꿔보는 거예요. 몰수 관계로. 그 다음에 B는 0.8g 있을 때 2몰로 보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1.6g 있을 때 4몰인데 2몰을 빼주게 된 거네요. 그래서 2몰만큼 남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실험 1번에서는 A가 3몰만큼 있었는데 요놈이 한계 반응물이니까 3몰을 다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B는 얼마 쓰는지 보세요. 3몰 다 쓴 거고요. 그리고 B는 2몰 쓰고 있고요. 이때 생성된 C의 양이 4몰이라고 봐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대 1대 2가 성립하니까 A의 개수는 2, C의 개수는 2가 나올 거예요. 잘 구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 질량비랑 반응 몰수비가 있으니까 분자량비만 구해내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반응 질량비, 분자량비 하나씩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응 질량비가 1번 실험을 확인해 보시면은 1대 0.8대 1.8이 나오는데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5배 해가지고 정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5대 4대 9까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몰수의 비율은 2대 1대 2가 되는 거니까 나눠보시면은 얼마죠? 2.5대 4대 4.5 그러니까 5대 8대 여기는 9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숫자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4 대입하시고요. c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은 12만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c의 분자량은 9이고 b의 분자량은 8이니까 또 약분 때려 보시면은 2분의 3이 나와서 정답은 2분의 27,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밀도와 부피를 곱해서 C의 몰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게 되면은 반응 횟수 개념을 알게 되니까 한계 반응물을 잡아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응 질량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까지 구하는 걸 한 묶음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줄 풀이를 안 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 물질의 질량들을 전부 다 몰로 바꿔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각각의 몰수를 곱했을 때 더했을 때 6몰, 12몰, 17몰 나올 수 있게 비례식을 활용해서 풀이하시면은
C몰과 B몰 간의 관계를 알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몰 관계가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A의 몰수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가 메모를 하게 되면은 반응 몰수비까지 끄집어내게 되면서 개수비 구하고 분자량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매우 복잡하니까 두고두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번 풀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